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볼 때 급등주의 3박자, 급등주의 3박자, 급등주의 3박자, 이거 오늘 갈 건데, 더럽게 많이 했어. 솔직히 말씀드려서. 원래 보면 책도 그렇잖아요. 책도 그렇잖아. 어떤, 정석이나 옛날에 우리가 그 초등학교 때 했던 수학 정석책 있잖아요. 그런 책들을 보게 되면은 항상 앞에 지면 시커멓잖아. 그죠? 앞에 지면 시커멓고, 뒤에는 허옇고 그렇잖아. 책 보면 그렇잖아. 공부할 때 보면은 전부 다 앞에 지면 시커멓고, 그죠? 앞에 지면 계속 보는 것 같아. 이것도 지금 제가 방송 강의한 지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야, 이거는 한번 녹화 강의 해놓고, 이거는 안 할 거예요, 이제. 녹화 강의 보라고 하고, 안 할 거야. 자, 중요합니다. 급등주뿐만 아니라, 상식이에요. 시장의 주도주뿐만 아니라, 대형주, 모든 주식시장에서는 다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식에 있어서 급등주에서 더 의미를 두어서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시장 흐름에 있어서 이거는 되게 중요한 데다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 있으셔야지만, 테마성을 공략했었을 때에 후발 종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념이 명확하게 형성이 돼요. 아시겠습니까? 아무 내용도 아니지만 듣고 보는 거랑 안 듣고 보는 거는 천지 차이거든요. 맞죠, 그죠? 한번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거랑 아무것도 안 듣고 그냥 눈으로 보는 거랑은 틀립니다. 알겠습니까? 자, 중요합니다. 급등주뿐만 아니라 시장의 주도주, 즉 대형주도 모든 것들이 포함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 주식이라는 게 모든 게 포함인데 큰 맥락에 보면 똑같아요. 하지만 급등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 강의를 좀 해드리냐면 좀 더 나옵니다. 첫 번째, 급등의 3박자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어떤 상승 주식이라는 게 마찬가지예요. 대형주뿐만 아니라 주도주 종목이나 거래소 종목이나 코스닥 종목이나 주식의 모든 종목은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있습니다. 동기부여가 있어요. 당연하죠. 당연한 겁니다. 주식이라는 게 공시가 나오거나, 예를 들어가지고, 조선기자재, 화랑에 따른 조선기자재 수급이 들어오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주가가 올라가는데 이유가 없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급등주라는 친구는 어떤 정부 정책주라든가, 우리가 볼 때, 정부 정책주라든가 어떤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이게 만들어지는 거거든.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조선기자재라든가 철강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지금 뭐 들어왔습니까? 뭐 들어왔노? 조선기자재, 철강, 철강, 화학 이런 것들이 수급이 들어온 게 뭐냐면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 즉 미국의 진짜 지금 뭡니까? FOMC에서 더 이상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을 펼쳐가지고 돈을 신흥국들에 투자를 안 하겠다. 자국 내에서 앞으로 사업을 기반적으로 상승해서 그러면 미국에 있는 사업 쪽 투자를 하겠다. 그에 따른 실질적인 수혜주가 화학주와 철강주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누가 증거 리포트에 넣어놨던데. 그래서 그런지 큰 메이저급 애들이 우리나라 화학주하고 철강주를 집중적으로 매수로 들어오더라고. 지금 적으로 하반기 때 들어왔었을 때. 조선은 좀 잘 모르겠고. 어쨌든 들어오는 게 외국인들 미친듯이 쳐올린다는데, 이 새끼들이, 그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IT라는 업종. 즉 우리나라가 2010년부터 시작해서 삼성전자라든가 지금 보면 한쪽으로 되게 편입된 모습이 많이 보였었죠, 그죠? 스마트폰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 삼성전자만 다 끄집어 올렸으니까. 근데 지금 현재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때 소외를 받았던 화학주, 즉 MB 정권에서 차화정 관련해서 끄집어 올렸던 종목들이 이제 거의 한 4년 정도 죽어버리고 이제 지금 바닥을 탈피해가지고 화학주와 철강이 들어오는데 그게 주된 원인이 미국 양적 완화 그게 정책을 펼치면서 그에 따른 수혜주로 좀 분류가 되면서 지금 하단부에서 바닥권에서 미친듯이 치고 들어오고 있거든.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볼 때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이유. 그렇지만 우리가 보는 급등주라는 친구는 얘기는 좀 틀려집니다. 여기서 볼 때. 대형주라는 거는 앞으로 복합적인 부분, 국내 증시, 국외 증시, 환율 문제, 원자재 문제, 그리고 각종 외국인들 매수세, 기관들의 매수세, 이런 전 세계적인 글로벌 증시의 동향까지 다 모든 게 복합적으로 들어와서 그 어떤 결과물을 내는 데까지 시간이 3개월 정도 걸려요. 개인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지루하고 따분하고 짜증나고 그러죠. 전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거의 안 합니다. 솔직히 깨놓고 얘기해가지고 삼성전자 2% 올라가나, 지라 같은 걸 하이비즈니스 때 아침에 들어갔다가 어제 자꾸 들어왔는데 아침에 2% 먹고 나오나, 똑같은 2% 수익이거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볼 때 개별적인 종목은 그만큼 파동을 크게 주기 때문에 2% 수익에 대해서는 변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대형주가 2% 들어온다는 건 엄청난 수급이거든요. 그날에 3% 이상 들어오면 거의 다 들어왔다고 보고, 어떤 미친 새끼는 6% 들어오죠. 그거는 완전히 그 다음날에 또 간다는 얘기니까. 이틀 동안 8% 들어오면 그거는 완전히 미친 듯이 수급 들어오니까 대놓고 쳐올린 거밖에 안 된단 말이야. 3일평 무시하고 가버리니까. 그지? 그런 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밑바닥에서 자꾸 들어왔던 직장인이나 어떤 증권사나 처음부터 자산 금액이 큰 사람이나 아예 처음부터 이제 대형주 종목을 노리고 있던 사람들이 3개월 전부터 매수했던 사람이나 한 달 중간에 올라탔던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수익을 챙겨가면서 조금 이제 자기들이 DMZ 상한가 못 먹었을 때 그때 소외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수익을 좀 챙겨가는 시장이거든요. 그런 동기부여. 즉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동기부여라는 게 그게 모멘텀이라는 얘기하는데 이런 모멘텀 자체는 쉽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어떤 사건 제일 쉽게 말씀드린 9시 헤드라인 뉴스에 나올 만한 것들 대표적으로 이제 며칠 전에 들어왔던 일본 오염수 문제 그때 테마 탔죠. 박근혜 DMZ 테마 탔습니다. G20 관련된 뉴스로 뛰면서 가스관 철도 이런 테마 타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위 말씀드린 어떤 모멘텀 자극적인 요소 원인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씀드릴 때 동기부여 상승 모멘텀이라고 쉽게 얘기를 합니다. 급등주라는 친구는 이런 부분이 좀 심각하게 작용을 많이 해서 테마적으로 많이 붙을 가능성이 되게 높겠죠. 3D 프린터 종목들 정부에서 지금 정책적으로 붙어가지고 뭐 지원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 또 다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죠? 이런 동기부여. 안철수가 얘기해가지고 저번에 얘기해드렸지만 안철수 뭐 신당 창당하겠다. 9시 터지면 다음날 점상.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우리가 말하면 동기부여라고 얘기합니다. 급등주는 상한가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화학 쪽으로도 뭐 마지막 9시 뉴스에 보면은 뭐 그런 얘기 하죠. 막 경제동해 어쩌고 환율 어쩌고 그런 얘기해서 뭐 어느 업종에 들어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끝내버리거든요. 화학 쪽은 몇 프로 들어왔니 화학 쪽 올라가니 그런 얘기는 의미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9시 헤드라인 뉴스 나오면서 앞으로 정치라든가 그 다음에 정부 정책주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동기부여 즉 모멘텀 어떻게 이 종목이 모멘텀이 작용해서 주가가 올라갈 것이냐. 지금 모멘텀 있습니까? 별로 없고 다 재탕했던 것밖에 없죠. 그죠? 그죠? 예를 들어서 줄기세포 오늘 테마 어제 얘기해줬죠. 줄기세포 테마 타면 되겠지. 근데 예를 들어서 확실한 동기부여가 없던 거라. 박근혜가 나와가지고 이거를 앞으로 핵심 정부 정책주야. 박근혜 나와가지고 줄기세포를 살리겠다. 새로운 사업 동력으로 우리가 추진해서 선정해서 이걸 정부에서 확실히 밀어붙이겠다. 황우석 초비명이가 황우석 다시 오세요. 죄송합니다. 저번에 죄송했으니까 또 해먹든가 말든가 다시 와가지고 연구하세요. 막대한 지원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박근혜가 나와서 황우석하고 손 한번 잡고 악수 한번 해버리면 다음날 줄기세포 전부 급등인 거라.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동기부여가 되는 거지. 줄기세포한테는. 정부 정책주로. 아시겠죠? 되게 쉬운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자, 이번에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동기부여가 과연 그거죠. 동기부여가 이때 두 번째가 뭐냐면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냐는 겁니다. 이 새끼가 오늘 가면 내일 또 가느냐? 내일 가고 모레 가느냐? 모레 가고 조정받고 또 4일 뒤에 가느냐? 다음 주에 또 가느냐? 한 달 뒤에 또 가느냐? 우리가 원하는 건 계속 가는 걸 원하는 거지. 단발적으로 올라가고 치아 뿌는 종목은 별로 원하지는 않는다고. 연속성을 가지고 또 가느냐? 2차 랠리를 받아주고 가느냐? 1차 랠리 받아주고 1차 랠리 받아주고 심하이냐? 아니냐? 이거는 좀 더 신선한 종목이니까 2차 랠리까지 가느냐? 그거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런 연속성을 가지고 들어오는 종목의 큰 특징으로 보게 되면은 대형주는 한번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대형주라는 종목을 사게 되면은 3개월 정도 시세 연속성을 받기 때문에 3개월 정도 위로 간다고. 계속 가. 시점 되면 이제 세력도 물량 털어먹고 나갔다고 또 질질 옆으로 싸겠지. 다른 업종으로 갈아타거나 외국인들이라는 놈들이 그런 식으로 계속 했던 패턴을 그대로 바꿔가니까 중요한 건 이제 기관들이나 이런 세력들이 과연 오늘 시세 받아주고 다음날 또 가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볼 때 이 종목이 이 세력 종목들이 100% 세력 종목이냐 이 테마로 봤을 때 100% 세력 종목이냐 이 새끼는 이 테마의 주도 종목이냐 핵심적인 종목이냐 그지? 이 종목에 보면 이 테마에 과연 이 종목이 위치가 어느 정도 있느냐? 이 새끼는 우리가 잘 해먹었냐? 안 해먹었냐? 이런 게 다 나오거든. 대표적으로 우리 회원님 딱 지금 아시겠지만 전쟁주 하면 뭐 떠오릅니까? 스펙과 빅텍 떠오르잖아. 그런 것처럼 그런 새끼들이 100% 세소 종목인 거라.
그 테마를 대표해 줄 수 있는 세력성 종목. 물론 이게 뭐 전쟁주 관련해서 좀 더 부각이 되면은 다른 테마가 또 나도 뭐 방산주야 이거 막 다 많이 들어오겠지. 낑겨가지고. 왜요? 방송 안 들립니까? 왜? 미룰 때 왜? 버퍼링 있어요? 갑자기 또 끊겨버리네. 자, 그런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DMZ 하면 떠오르는 테마가 떠오르는 종목이 이화응영 떠오르죠. 그죠? 대표적으로 이화응영, 이월드, LC석재, 과스 이런 것들이야. 그럼 또 뭐 있습니까? 또 뭐 있노? 철수하면 딱 떠오르는 거 뭐 있어요? 안철수 이러면 떠오르는 거 뭐 있어요? 써내전자 안랩 들어오잖아. 써내전자 안랩 닉네트 오픈베이스 다물 이렇게 딱 들어오잖아. 그런 것들이 시장의 핵심적인 종목인 거라. 왜? 그 종목이 시장의 100% 종목이거든. 100% 세력선 종목이기 때문에 그 종목이 내일도 가고 모레도 가는 거라. 그게 뭐냐면 연속성이라는 거지. 소위 말씀드려서 동기부여가 이때 그 종목이 세력선 종목이냐. 그래서 항상 해주죠. 100% 세력선 종목이 처음에는 어떤 테마가 탈 때는 다 같이 사도 상관없어. 근데 중간에 조정을 받거나 종목을 볼 때는 이제 가급적 쫄따구 종목이나 이런 건 치압 보고 100% 세력, 즉 우리가 보는 순도 100% 세력 종목 갈아타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테마라는 종목을 들어갈 때는 항상 처음에는 똑같은 얘기했죠. 마라톤이라는 걸 형성되기 때문에 준비 땅 하면 전부 다 1km까지는 다 비슷하게 들어와요. 시작하자마자 마라톤 준비 딱 하는데, 그제? 준비 시작하는데 1km 달리는 놈이 다리 지가 나가지고 벌써 나가라 떨어지는 놈 없을 거 아니야. 5km까지는 거의 비슷하고 오겠지. 성적이 비슷할 거지. 5km 달리는데 5km다가 다리 지내려가지고 전 못하겠어요. 기권하는 그런 선수 봤어요? 없잖아요. 다 5km까지 다 단가가 똑같아. 우승 후보든 간에, 우승 후보도 아닌 간에 조금 처음 출발하면은 첫 상은 다 같이 가요. 투상까지도 갈 수도 있겠죠.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대장 종목과 우승 후보는 더 성적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좀 쫄따구 종목이나 뭐 이런 것들은 쳐져가지고 다리 지나가지고 기권하는 놈도 있을 거고, 그제? 그런 놈, 완주는 하겠지만 나중에 보면 성적이 엉망이고, 그래 되는 거랑 똑같은 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항상 그 테마 종목이 보게 되면은 우승 후보주들, 그게 100% 세력선 종목이거든요. 그 종목은 우리 회원님들이 테마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공략하다 보면 그 결과가 나와요. 항상 끝까지 가는 것들. 자, 그럼 스마트 그리드 하면 뭐 떠올라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자, 지금 시장도 끝났으니까 스마트 그리드 하면 뭐 떠오릅니까? 스마트 그리드 이러면 바로 뭐 떠올라요? 눈에 봤을 때 ESS 테마 뭐 떠오릅니까? 누리텔레콤? TPC가 그겁니까? 스마트 그리드예요? 누리텔레콤이 대장이에요? 아니지. 옴니도 아니지. 물론 이 종목이 나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앞전에서 여름에 봤었을 때 여름에 봤을 때 종목 있을 거 아니야. ESS 테마 PS텍이에요? 아니잖아. 우리가 올해 7, 8월 달에 제일 끝까지 갔던 종목 뭐 있었어요? 그렇죠. 삼화전기 있겠지. 삼화전기가 끝까지 갔잖아요. 삼화전기가. 대표적으로 삼화전기를 눈여겨 기어야지. 그래서 삼화형제도. 그런 식으로 머릿속에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와이브로 관련 종목은 뭐 있어요? 와이브로 관련 종목. 와이브로 관련 종목 뭐 있어요? 오늘 시간에서 한 것 같은데? 와이브로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종목이 뭐 있습니까? 와이브로 하면 떠오르는 거. DMB 테마. DMB 테마. 대표적인 종목. 뭐 기억도 모르십니까? 와이브로. 그렇죠. 영우통신, 기산텔레콤, 서화정보통신 아닙니까? 예전에. 이런 것들 우리가 보면 각 테마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해. 물론 어떤 테마가 잘 보세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볼 때 종목 우리가 볼 때 동기부여가 되고 그 다음에 연속성을 가지고 들어오냐. 그러면 마지막에 뭐냐면 시장의 영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장의 영향력. 잘 기억을 하십시오.
다음에 또 기법 들어갑니다. 이 기법 들어가면 다 나중에 했던 거 다시 끄집어내요. 또 질문하면 모른다고 사람들이. 이런 개념 정리도 안 하시고 무슨 주식을 해. 시장의 영향력이라 합니다. 잘 들으세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들어왔던 종목이 다른 테마나 종목들이 연관돼서 올라가느냐. 그제? 지금 무슨 말입니까? 시장의 영향력 되게 중요합니다. 이 종목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테마를 만들어지느냐, 혹은 이 종목으로 인해서 다른 종목까지 끌고 가느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떤 A라는 종목으로 인해 어떤 테마가 탔는데 이 A라는 종목으로 인해서 다른 테마를 만들어지느냐, 주변적 테마를 이끌어 가느냐, 이런 거라. 예를 밑에 적어놨지.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봤지만 대북 정책 처음에 북한 관련해가지고 테마 탔을 때 어떻게 됐어요? 재룡산업, 에머슨 퍼스픽 이런 것들이 갔었죠. 이화전기, 선도전기. 그러면서 그 영향력으로 뭐가 돌았습니까? 가스관과 철도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들어오죠. 이게 영향력이라. 근데 지금은 뭐 남북 경업주든 별 나가리 됐으니까 가스관도 나가리 됐고 철도도 나가리 됐지만 그때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북한에 관련해가지고, 북한이 좀 핵실험 끝나고 나면은, 우리나라가 조금 대화를 하려고 해요. 그죠? 전화선 연결도 하고, 장관 회담 하자마자, 하냐, 마냐, 이라고, 근데,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다음에 뭐 갑니까? 일단은 남북 경협 쪽 가더란 말이야. 그 다음에 그거 많이 가니까 주변주로 가스관도 가고, 철도도 가고 가는 거지. 그게 맞냐면 우리가 볼 때 영향력이라는 거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대선 테마.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 한 2년 뒤에 또 대선 그 후보지 선정할 때 철수가 또 나와. 그럼 안철수가 처음에 보면 안철수라는 친구가 인맥 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어디에서 연설을 하는데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은 첫 번째로 이거에 대해서 제가 밀어붙이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그쪽 테마 가는 거지. 그럼 안철수 인맥주와 함께 그 테마가 새로 만들어지는 거라. 그게 시장의 영향력이라고 얘기하거든.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좀 적어놨죠. 신종플루. 신종플루 생겼어. 그럼 우리가 대표적으로 AI 관련 종목으로 알고 있는 종목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글팻, 젤바이오, 파루, 대한유팜, VGX 인터, 요 정도까지만 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부각이 돼버리면은, 좀 더 심하게 돼버렸다. 예전에 우리가 볼 때, 신종플루 관련해가지고 이광계 아들 죽고 대한민국에 난리 났잖아요. 그럼 마스크라든가 손세정제라든가 공기천장기라든가 좀 더 심하면 타미플루 관련 종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게 우리가 소위 말씀드려서 그 테마로 인한 그 A급 A라는 테마로 인한 시장에 파생되는 테마라 얘기를 하거든. A라는 테마가 탔을 경우에 A급이 좀 강하게 돼버리면 어떤 이유로 해서 S급으로 급등해야 된다고. S급으로 급등하게 되면은 이게 너무 많이 가니까 새로운 테마를 만들어주는 거야. B급 테마를 만들어주는 거라. 이게 만약에 뭐냐면 이 S급의 관련 종목에 인한 파생된 테마, 즉 시장의 영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 자, 그걸 또 대용주로 빗대서 얘기를 해버리면 기초인 거라. 이것도 이래 열불나게 해야 되나. 기초인데. IT 관련 종목 3사 관련해가지고 수급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그게 스마트폰 관련해가지고 삼성에서 수급 많이 받게 되면 코스닥 종목에 보면 휴대폰 부품 관련 종목들, 액정을 만드는 회사라든가, 무선 충전주라든가, 음성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죠? 터치스크린이라든가, 휴대폰 핵심 부품이라든가, 카메라 모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가는 거라. 가장 기초적인 거죠. 즉, 우리가 볼 때 급등주뿐만 아니라, 그래서 모든 시장은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게 과연 오늘 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도 가고 모레도 가고 3일 뒤도 가고 오늘 하루 안 가면 이틀 동안 안 가면 모레 안 가면 수요일도 가고 목금 안 가면 다음 주 가고 요번 주 안 가면 그 다음 주도 가고 이런 식으로 조정받고 가주는 거 계속적으로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가. 가급적인 그 종목이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은 그 테마의 대표적인 대선 종목이나 기존에 형성됐던 대표적인 종목이나 아니면 우리가 새롭게 정말로 부각된 그 종목의 새로운 테마거나 그게 정말로 강하게 가게 되면은 다른 테마를 또 만들어주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급등주라는 종목뿐만 아니라 시장의 대형주도 마찬가지듯이 이런 기본적인 이유가 있어서 주식이라는 게 올라가는 거고, 그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수익이 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볼 때 테마라는 것이 다른 테마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나중에 가다 보게 되면은 이 시장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S급 중에서도 대장 종목들, 그 종목이 죽어버리면 시장은 다 무너지는 거라. 그래서 저번에 그런 얘기 해줬죠. 2013년 매달 며칠에 대한민국 종목 중에 제일 강한 종목 한 종목 적어보세요. 그 종목 이름이 뭡니까? 그게 바로 시장의 주도주고, 금마는 무조건 가야 돼. 상가 가야 돼. 무조건 가야 돼. 금마 상가를 가야 최소문에도 저 밑에 있는 종목이 조정이라도 받아주거든. 근데 그 대장 종목의 S급 종목이 이런 거라. 시장에 영향을 받는다면 S급 관련 종목들 중에 적을 데도 없다. 씨. 아이고 목소리 씨, 목이 완전 가쁘네. 씨. 아하. 다시 난지 않네. S급 종목들이 급등하게 되면 그 S급 관련 종목 중에 종목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S급 테마면 종목이 한 10개 될 거라고. 10개, 쭉쭉쭉쭉 되겠지. 그럼 10개 종목 중에 제일 강한 게 있을 거라. 이 새끼는 무조건 상가 가야 돼. 그래야지만 B급의 관련 종목들 중에 이 종목들이 조정이라는 걸 받아주게 되거든. 그래서 이런 종목은 상따를 쳐도 안 몰린다고. 상가 기법 중에 제일 안정적인 종목이 뭐냐면 이런 거라. 이런 건 상따를 쳐도 물릴 리가 없어. 무조건 어거지성 상가를 가더라도 이 새끼는 어거지로 상가를 가버리거든. 왜? 그래야지만 밑에 종목이라도 최소문에도 종가 관련을 해주니까. 이 새끼가 무너져버리면 밑에 종목은 다 한가가거든. 그게 시장의 영향력. 그게 2013년 매달 며칠에 제일 중요한 종목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새끼입니다. 라고 얘기해줘야 돼. 임마입니다. 이 친구입니다. 이 종목입니다. 그럼 금마는 그날 상가 가야 돼, 무조건. 절대적인 거라. 코스닥 시장이나 그런 날은 있잖아요. 코스닥 시장에 선물이 마이너스 10% 빠져도 임마는 가요. 내게 할까요? 우리 방에서 그래 수익이 안 났느냐? 다 났습니다. 서프라 있다. 다 그래 먹어요. 근데 그런 종목이 과연 우리가 살면서 1년에 살면서 이런 종목이 과연 몇 개가 나올 거냐고. 그 생각을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되겠지. 동기부여, 연소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시장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면서 주변 주주까지 같이 갈 수 있는 거. 그런 테마. 안녕하세요, 리치아님. 나갑니까? 예. 리치아님도 시간 되면 들어오세요. 예. 영향력을 미치느냐. 그런 종목이 살면서 과연 1년에 몇 번 나오느냐. 많이 나와봐야 3번 나올까 말까요. 살면서. 그 종목 중에 하나가 북바 대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새롭게 부각된 게 DMZ였잖아. 그래서 저번에 DMZ 관련해서 처음에 기사 쓴 새끼, 그 새끼 잡아 조치려고 하고 싶었는데, 잡아 못 쳤잖아. 그 새끼, 그거. 이종현? 맞나? 그 조선비지 기자 새끼. 주가 조작 검사 들어간다며. 지금 거의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조용하고 있잖아. 발표해야지, 빨리. 한 달 동안 조사하는데 조사 안 하고 있냐? 맞죠? 거의 한 달 다 돼가잖아, 지금. 2주 정도 지났네. 3주 다 돼가네. 그 새끼가 돈 받아 처먹은 거라. 그제? 그 뒤로부터 계속 올라갔잖아요, 지금. 이하공룡. 그때 그 얘기했던 새끼 어디 갔어? 요때 얘기했잖아, 요때. 더 올라갔네, 더. 그 새끼 돈 받아 처먹었다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더 올라가지. 그거 과스 2,000원까지 왔다. 근데 2,000원까지 가져가라 했으니까. 여기까지 나왔을 때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자, 이 종목 2,000원까지 들고 갔어요. 난 들고 가라 그랬어, 2,000원까지. 몇 번 추천드렸거든. 결국 2,000원에 팔아먹었잖아. 일시석재는 못 먹었죠. 일시석재는 우리가 1,400원에 추천을 해줬거든. 1,400원에 요 딱 1,400원, 1,380원에서 추천을 해줬다고. 그래서 며칠 전에 똑같이 눌러라, 괜찮네요. 괜찮아 보이네요. 1,400원 추천했는데, 그래서 다음날에 1,520원인가 30원에 매도 치고 나왔거든요. 매도 치세요라고 얘기해줬어. 그랬던 종목이 그냥 미끄러지더라고, 1,400원 초반에. 그래서 다음날에 이렇게 콕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손실 없이 나왔죠. 잘했습니다. 그랬던 종목이 이제 며칠 들쳤다가 오늘 상가가더라고. 참 더럽게 가버렸지.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못 사니 내일 사야지 뭐. 그죠? 손실 없이 나왔는데. 손실 나왔는데 이게 다 털려 다시 들어오니까. 그죠?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게,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의미가, 이게 다 기초 중에 기초예요. 그럼 내일 또 뭐 하느냐? 다음 주에는 뭐 하느냐? 이거 하겠죠.
이제 기법 강의 우리가 볼 때 제일 기초 중에 기초. 그러니까 기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볼 때 급중지 패턴. 이런 패턴. 상자리냐, 상한가 자리 아니냐. 상한가 갈 것이냐, 상자리 아니냐. 상자리냐, 상한가 안 갈 것이냐. 상한가 가야 됩니다. 상한가 가야 되고, 안 가면 다음날 가야 되고. 이게 패턴이 이대로 안 들어오면 그거는 끝이라. 그다음부터 패턴이 바뀌거든. 기법이 바뀌는 거예요. 그 기법이 이래 들어오지. 지금 우리가 시작했던 게 이제 1강. 이제 1강. 개념 정리, 그냥 급등주 개념 정리. 이제 강의 시작하겠다는 거, 목차. 일주일 동안 강의했던 가장 센 기초 중의 기초. 앞으로 기법이나 이게 나온다고, 이게 쭉. 여기 다 했잖아요. 8강까지 다 준비 다 됐죠. 종목 선정 방법은 이제 똑같이 하면 되고, 지금처럼.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법도 이제 요 정도까지 강의 들으면은 자기가 다 할 수 있어. 우리 방에 1년 정도 되면 다 할 수 있어. 쓸데없는 게 뭐냐면 리스크 관리 안 해서 그래. 항상 이게 리스크 관리, 지금 리스크 관리 왜 안 하지? 한 마이너스 1% 되면 죽어요. 뭐 리스크 되면 정리하면 되지, 그죠? 오늘도 제가 보면 얘기들 재미없어요, 오늘 시장. 까딱 잘못 들어갔다. 오늘 같은 날에 뭐, 정말 말씀드리자면, 오늘 메디포스트 정도? 진짜 우리가 아침에 이제 매수를 안 시켰지만, 메디포스트 정도?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바로 시초가 때렸어야 되거든? 그랬으면 2만원 아침에 딱 팔아먹고 나와. 7만원 딱 팔아먹고 나와야 돼. 메디포스트 정도. 난 오늘 대우 AL처럼 흔들어주고 들어올 줄 알았거든. 대우 AL처럼 딱 흔들어주고 딱 이래 줄 알았어요, 나는. 그래서 오늘 좀 기다리자고 그랬거든. 근데 오늘 뭐, 메디포스트 종목 치고 가면서 산성 치고 가면서 이렇게 가길래, 예. 다음 주 월요일날,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부터, 네. 다음 주는 아마 좀 쉴까 싶고, 월요일만 하루 정도 할까 싶은데요. 월요일만 하고 안 합니다. 월요일 하거나 방송 안 하든가. 월요일 할까요? 월요일 합시다. 월요일 하고 1강 강의 끝냅시다. 1강 이거 딱 끝내고, 예? 딱 끝내고, 다음 주는 월요일 하루만 합니다. 예. 월요일 하루만 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방송 안 합니다. 그 다음날 휴장이기 때문에. 휴장인데 뭐하러 미친 듯이 합니다.